네, 자,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자, 목소리 들리시면 1번 한번 좀 누르세요. 1번. 목소리 들리시나요? 자, 다른 회원님들도 지금 들리시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1번. 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 자, 오늘 4일 동안 연속으로 해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시장 자체는. 예, 받았고, 뭐 3200포인트에서 지금 이제 3000포인트가 살짝 깨면서 마이너스 3%까지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이너스 4%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3.3%로 아래 꼬리를 살짝 달고 마무리를 해주는 분위기였어요. 지금 이제 워낙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 뭐 수급적인 동향을 보게 되면 동향을 좀 우리가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 플러스로 전환되었고요. 오늘 1조 4천억 넘게 매도했지만 개인들이 또 1조 7천억 매수했습니다. 요즘에 뭐 워낙 거래 대금이 크다 보니까 뭐 매도할 때도 조단이고 매수할 때도 조단이네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수급적인 변화가 아주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오늘 좀 투매가 좀 나오는 흐름들이었어요. 그전과는 조금 약간 좀 틀린 형태의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아침에 제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카톡방이 아니라 그 카페죠. 자, MBN 골드로 들어가시면요. MBN 골드로 들어가시면 여기 라이브 클릭하시면 자, 얼굴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지금 이제 카톡 채널로 보시는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들어오셔가 방송 중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자, MBN 골드 사이트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카톡방에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튼 그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일단 뭐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뭐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하락하는 이유는 좀 단순합니다. 솔직히 어떤 기업이라든지 우리 지금 현재 시장 자체의 뭐 성장성에 모멘텀이 없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락은 일시적인 하락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시적인 하락으로 보고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선물시장은 계속해서 좀 잡아 나가고 있어요. 다만 현물시장에서 최근에 매도한 물량들을 보면 뭐 3조 4조 대략 5조 원 동안 이번 주 화요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약 거래소에서 5조 정도를 매도 정리를 좀 했습니다. 매도 정리를 하긴 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뭐 개인들의 수급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요, 개인들이 오늘도 좀 조단위의 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장을 보면서 어제도 무방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까지 한 달 동안 매수 물량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자금들을 제가 처음 봤어요. 처음 봤고 이렇게까지 좀 뭐라 해야 되나, 지수가 내려갈 때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들이 너무 많이 매수하면 시장 자체가
하락폭을 고점 찍고 하락폭을 좀 크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과거와는 지금 이제 성향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성향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그만큼 지금 시장이 조정받을 때마다 고객 예탁금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보통 늘어나면 하루에 들어오는 물량이 좀 들어왔다 하면 뭐 1조입니다, 1조. 고객 예탁금이. 예. 이게 좀 신선하게 들어오는, 증시로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아주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뭐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이 부분들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지금 4일 연속으로 해서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카톡방에도 마찬가지고 제 MBN 골드에서도 뭐 보게 되면 제가 투자 전략에도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소리가 안 들리신다고요? 보죠. 재 접속을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재 접속? 예. 자, 목소리가 안 들리시면 재접속 오른쪽 상단을 좀 클릭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럼 들리실 거예요, 제 말이. 다 들리시나요, 아직? 아직도 안 들리나요? 진짜 안 들리나? 왜 안 들리지? 안 들린다. 갑자기 왜 이러지? 자, 회원님들 지금은 들리시죠? 지금. 예, 지금 들리시죠? 들리시면 1번 한번 누르세요. 1번. 지금은 어때서요? 지금. 이제 들려요? 아, 네네.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좀 약간 실수를 했네요. 자, 이제 잘 들리시죠? 네. 자, 제가 여기 글을 보시면 제가 미증시, 자, 이 부분들은 회원님들 제 카페에 들어오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기존 회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카카오 채널로 지금 이제 듣고 계신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식 라이브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고 제 얼굴을 클릭하시고 여기 들어가면 투자 전략이라 있습니다. 투자 전략 클릭하시면 미증시 데드캣 바운스인가 라고 제가 이렇게 글을 올려놨어요. 글을 올려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미증시가 간밤에 상승 마감, 애플과 테슬라, 그리고 하나 더 붙이자면 페이스북이 또 하락했죠. 대략 한 2% 정도 조정을 보여줬는데, 근데 대부분의 섹터와 종목들이 반등에 좀 성공하는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데드캣 바운스를 논할 때는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데드캣 바운스가 뭡니까? 죽어있는 고양이죠. 죽어있는 고양이를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표현 안 하는데 미국 애들이 워낙 그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뭐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자, 건물에서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죽어있는 고양이를 던졌습니다. 던졌어요. 좀 던지면 좀 잔인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미 죽은 고양이입니다. 죽은 고양이.
자, 죽은 고양이를 던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닥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요? 예. 바운드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 바운드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다가 반등 시세를 보여주면 이걸 데드캣 바운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데드캣 바운스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데드캣이라는 건 시장이 죽었다라는 의미죠. 시장이 죽었다. 시장이 지금 현재 죽어서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바운스가 나와줄 수 있는데, 만에 하나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데드캣 바운스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저는 성장성이라든가 저평가 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이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시장 자체는 모멘텀이 없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하락으로 좀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국내 증시가 미래 성장성에 대한 투자와 포트폴리오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대기업들이 많이 변했죠. 수소 경제에 대해서 이제 과감하게 좀 베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누가 있습니까? SK도 있고, 효성도 있고, 두산도 있고, LG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이름 내놓으라는 회사들은 다들 보면 새로운 기술력과 그에 대한 라이센스를 계속해서 취득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SK도 마찬가지고, SK 같은 경우 최근에 보게 되면 중국의 지리자동차와 수소 관련해서 이제 조인 협력사를 하나 만들기로 했었죠. 지리자동차와. 지리자동차라고 하면 중국에서도 그래도 유명한 완성차 업체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또 볼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볼보. 볼보라는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된 차량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수소 발전소라든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SK랑 지리 자동차랑 협력사를 하나 만들어서 수소 관련된 부분들을 인프라를 좀 구축해 나가겠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수소 쪽도 있고, 지금 전기차 쪽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올해부터 현대차가 또 전기차 완성차 업체가 완성차 모델을 좀 내놓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물론 현대차 기아차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해외 완성차 업체들도 오늘 보니까 GM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죠.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사도 이제는 2023년까지 전기차를 만들어내겠다. 이제는 더 이상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수소 관련된 경제 규모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EU를 보더라도 EU에서도 얘기가 나왔죠. 2050년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63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EU 쪽에서도. 그리고 물론 지금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바이든도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외적인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지금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에 따른 지구가 지금 이제 이상기온, 오늘 같은 경우도 너무나 춥지 않습니까, 솔직히? 어제도 바람도 엄청나게 돌풍도 불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상기온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곡물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그에 따른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SK에서 나오는 우리 국내 기업들 쪽에 나오는 얘기, 중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 유럽 쪽에서 나오는 얘기, 그리고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를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작년 상반기에 그린 뉴딜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그에 따른 디지털 뉴딜도 얘기를 좀 했었던 부분입니다. 아무튼 시장에서 앞으로 먹거리,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제일 먼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라든지 라이센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를 제대로 제어를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뒤늦게서야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서는 우리가 기술을 통해서 충분히 성장 가능성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개소에서 얘기가 나올 거고요. 개소에서 얘기가 나올 거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종목들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미국에 있는 소위 이제 국내가 아니라 이제 해외 쪽 미래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한국의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갈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건 팩트고요. 팩트고, 많은 경제학자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지금은 고인이 되었죠. 2016년도에 돌아가신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 우리나라도 방문했었고 대통령하고도 면담을 할 정도로 미래 학자로서 존경을 받았다 분,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서 새로운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빠르게 대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시장을 좋게 보는 이유가 수급입니다. 수급. 원래 뭐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하루 평균 거래량이 거의 4조에서 6조밖에 안 되는 시장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좀 작은 시장이었다. 이게 불과 뭐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불과 뭐 어떻게 보면 1년도 안 된 얘기예요. 1년도 안 된 얘기.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십시오. 거래소 보세요, 거래소. 거래소 하루 좀 매매하면 그냥 20조 이상 찍습니다, 일단.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옛날에는 뭐 기껏 해봐야 뭐 하루 거래 대금이 1조에서 2조밖에 안 되는 시장이었는데, 지금 뭐 13조, 14조 뭐 이렇게 하루 거래량이, 보통 거래량이 이 정도 찍어주고 있어요. 그럼 거래소는 코스닥에서 지금 현재 하루 거래량을 합치게 되면 30조가 넘는 하루 거래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문가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쪽 바닥에 일을 오래 하면서 이런 거래량 처음 봅니다, 솔직히. 처음 봐요. 그래서 제가 국내 증시가 오히려 뉴욕 증시랑은 디커플링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라 좀 보는 거예요. 그 근거가 수급이 상당히 뭐 주가는 내려갔지만 그에 따른 수급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부분들. 평균 거래량이 과거에 비해서 불과 1년 전에 비해서 하루 거래량이 지금 현재 거의 뭐 10배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그래도 한 7배에서 8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불과 이게 1년도 안 된 내용입니다. 1년도 안 된 내용. 그래서 지금 수급이 너무 풍부하고 고객 예탁금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수가 지금 내려갈 때마다. 지수가 내려가고, 고객 예탁금이 계속해서 증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분명, 성장성과 뭐, 그에 따른 좀 저평가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우리가 한번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도 적혀있지만 뭐 절대 겁먹을 필요도 없고 단타에 집중하는 시장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장이 내려올 때 소위 얘기해서 단타도 많이 치시고 테마주도 많이 하는데,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뭐 테마, 단타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좀 더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도 보면 현대차, 기아차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대응해 볼 만한, 진짜 그동안 구경만 하고 있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좋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모아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절대 시장 자체가 내려간다는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단순하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데드캣 바운스가 될 수는 있어요.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를 좀 연출해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좀 발빠르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빠르게 상승 전환을 해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현재 지수가 좀 내려왔다고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겁먹을 필요가 없이 오히려 좋은 종목들 같은 게 계속 매집해야 돼요, 회원님들. 매집해야 되고, 뭐 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단기적인 수익이 되었던 좀 중장기적인 수익이 되었던 오히려 우리 회원님들이 돈 벌 기회가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회원님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뭐 마이너스 20% 30% 찍고 있는 종목들도 아마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너무 안이하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똑똑해져 있었습니다. 예, 똑똑해지고 현명해지고 판단력도 너무 좋아졌어요. 과거에 비해서는. 원래 이 정도 흐름 나오면요, 원래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곡소리 나옵니다. 솔직히 곡소리 나오고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줄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매매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주가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또 좋은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매수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거래량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 이 거래량 부분에서 이번 개인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는데 1월달만 따지게 되면, 1월달만 우리가 좀 보게 되면 한 달 동안 이렇게 많은 물량들이 들어온 것은 처음 봤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처음 봤어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런 시장은 제가 처음 봅니다. 처음 봐요. 그래서 개인들의 수급은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외국인들 수급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들의 수급이 저는 매도 칠 때가 좀 겁납니다. 왜? 개인들이 워낙 지금 증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원래 컸지만 지금 더 커졌어요. 기관이나 외국인 애들보다 우리 시장을 대응하는 물량들이 엄청나게 비중이 엄청난 차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들이. 그래서 개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단위로 계속해서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당장이라도 빠르게 시장은 상승한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님들 이번에 뭐 하락할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날도 마찬가지였죠. 이날도 보면 좀 반등 주겠다 싶으면 물량들이 엄청나게 팍팍 들어옵니다. 팍팍 들어와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음봉을 좀 크게 그리긴 했지만 분봉상 움직임 보면 중간중간에 반등도 나와주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수급들의 분위기를 보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엄청 크게 들어와요. 네. 진짜 뭐 엄청나게 큰 돈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주가가 막 그냥 뭐 3% 5%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쭉쭉 올라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유동성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금 이제 좀 내려왔다 해서 겁먹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유료회원님들도 오늘 뭐 같이 하면서 대응했지만 오히려 더 매수할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어디에서 매수하는 게 괜찮을까요? 그 매수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더 많았지 매도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었어요. 예, 매도를 얘기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봤을 때도 우리 뭐 회원님들도 상당히 소위 얘기해서 깡이 있습니다. 깡이 있어요. 소위 얘기해서 그냥 대처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시장에 대한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한 투자인지를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만큼 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도 공부도 많이 하시고 많은 책들을 보시고 그에 따라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늘과 같이 이렇게 조정 주다가 오늘같이 이렇게 강한 음봉이 나오잖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거의 월요일날 거의 99%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월요일 같은 경우에 상승한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지금 현재 뭐 4일 동안 연속 하락했고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현금 보유량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회원님들. 절대 아니고, 그런,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조정으로만 보셔야지, 이 부분들로 통해서 이젠 끝났다는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회계장부도 많이 투명화되었고,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신뢰감과,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곡소리가 안 난다는 거죠. 보통 이 정도면요, 곡소리 나고 난리 납니다, 솔직히. 응? 난리 나요. 그런데 지금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회원님들 볼 때마다 옛날 회원님들이랑 많이 바뀌었구나.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많이 바뀌셨고, 대응하는 방법도 많이 바뀌셨고, 오히려 주가가 조정 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종목을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냐,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많이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리딩하면서 우리 유료 회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얘기해서 맷집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한두 대 맞아가지고는 뭐 꿈쩍도 안 합니다.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뭐 때려볼 테면 때려봐라. 이런 마인드로 다들 바뀌셨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내용을 볼 때마다, 진짜, 과거와는 회원님들의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고, 과거에는 우리가 뭐 하면 맨날 뭐 정치 테마주나 뭐,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뭐 하면 뭐 정치 테마주하고 뭐, 어디 뭐, 중소형주 하면서 뭐, 소위 뭐 테마주들만, 근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종목들, 말도 안 되는, 뭐 분석해보면 말도 안 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안 합니다,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은. 안 해요. 오히려 지금 이제 뭐 대형주 같은 경우도 한번 움직이면 뭐, 요즘에는 뭐 워낙 수급이 강하다 보니까 뭐 상한가 가는 대형주들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맷집도 강화되었지만, 그 정도로 많은 돈을 가지고 지금 이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큼 내려가면 오히려 어떻게 하면 좋은 종목을 저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이 어떻게 하면 지금 상태에 어떤 뭐라 해야 되나요? 위기라고 느껴질 수 있는 상태를 위기라고 느끼지 않고 오히려 투자자분들 기회로 보고 계겠다는 기회. 좀 더 좋은 정보를 살 수 있는 기회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이랑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회원님들의 그 멘탈도 많이 바뀌었고,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많이 바뀌었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보통 이 정도 내려오면 한두 번은 욕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희 방 같은 경우 유료 회원님들도 굉장히 좀 신사적이고,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나, 그래도 생각이 많이 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단순하게 내려와서 그 위기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 편안하게 기회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오늘 질문을 우리 유료 회원 분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장중에. 뭐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멘탈도 강해지셨고, 그리고 종목, 제가 말씀드린 종목도 물론 그 업종의 그 1위 업체들을 많이 또 공략을 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시장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테크닉 기술력이 강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오히려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걸 위기로 느끼지 않고 기회로 또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최근에 리딩하면서 회원님들도 이게 많이 바뀌셨구나. 보통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솔직히 육두문자를 날리시는 회원님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근데 진짜 옛날이랑 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현명해지셨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내려올 때마다 지금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매수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건 대단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기관의 수급도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은 어차피 그 관망이에요, 항상. 예, 관망 대응이 좀 많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늘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매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 물량이 크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건, 분명 시장은 바뀌어 있고, 시장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는 거야, 시장의 주인이. 과거에는 저는 생각했을 때 항상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중요하게 생각했었고, 워낙 외국인들이 자금이 빵빵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자금에 분석을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요즘에는 외국인들 수급 분석 안 해요, 잘. 예. 외국인들 수급 분석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 분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정말 좋은 시장입니다. 정말 좋은 시장이고, 이런 주가가 내려왔을 때, 지수가 내려오면서 종목들이 별 이유도 없이 갑자기 영업이익이 낮아지거나 매출이 낮아서 그래서 내려온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성장성도 있고 그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종목들이 내려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오히려 우리는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기회를 활용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회원님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위기로 볼 게 아니라 기회로 보시는 현명한 판단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회원님들 듣기 좋아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진짜. 예.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무슨 회원님들 기분 좋아라고 제가 그 맞춤형 그 시장을 해석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회원님들. 저는 시장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시장이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는 스타일이지 회원님들의 심리 상태를 붙잡기 위해서 제가 쓸데없이 안 좋은 시장을 좋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진실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굳이 이걸 갖다가 선의의 거짓말 그런 것도 있죠. 거짓말 중에서도 선의의 거짓말이 있고 진짜 나쁜 거짓말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팩트 그대로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팩트 그대로 보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주인은 누구다? 개인 투자자분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고, 물량이 엄청납니다. 진짜. 엄청나고, 보통 보면 이렇게까지 안 들어와요. 불과 몇 달 전, 작년에 몇 달 전과도 지금 현재는 분위기가 완전 틀립니다. 완전 틀려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전화통화를 상당히 많이 받는데, 특히 주말 되면 이제 제 전화기가 불이 납니다. 왜 불이 나냐면, 회원님들이 아니라 저희 주변의 지인분들이 엄청나게 전화 많이 와요. 물어보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삼성전자. 내가 적금을 들고 있는데, 적금 들어봐야 이자 해봐야 잘 받아봐야 1%고, 1%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돈을 삼성전자를 좀 매수하고 싶은데, 지금 매수해도 괜찮냐.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저는 계속해서 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매수하세요. 다만 분할 매수하세요. 한 방에 다 들어가지 마시고 저는 항상 대응할 때 분할 매수, 분할 매도입니다. 항상. 그래서 주변 분들이 지인이 물어보는 게 근데 그런 분들이 원래 주식을 하던 분들이 아니에요. 주식은 위험 자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주식에 관심이 없던 분들입니다. 관심이 없던 분들이 갑자기 전화가 너무 많이 오면서 삼성전자 매수해야 되냐? 응? 다 삼성전자면 SK하이닉스 이쪽이에요. 현대차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저는 계속 콜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수 내려와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계속해서 매집하세요 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 정도 지금 단순하게 내려갈 시장은 아니고 미국 시장이 내려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장이 좀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조만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디커플링 현상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보면 미국 시장이 올라갈 때 우리 시장은 오히려 빠질 때도 있었고요. 미국 시장이 내려갈 때 우리 시장이 올라올 때도 있었습니다. 무조건 미국 시장이 내려간다고 한국 시장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해외 증시가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 증시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오히려
디커플링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치적으로도 좀 약간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뭐 트럼프에서 이제 바이든으로 이제 교체되면서, 시민들의 좀 폭동도 있었고, 국회를 이제, 점유하는 그런, 사태도 있었고,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 코로나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그동안 안일하게 대응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에 대한 확진자도 많이 늘어났고, 뭐 세계 2차 대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고인이 되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미국 시장에도,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좀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나마 대처를 열심히 잘 나가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따지자면 지금 뭐 일본은 제가 봤을 때 약간 실패했고, 미국 따라한다고 실패했고, 보자면 우리나라, 중국은 저는 모르겠어요. 중국은 자기네들은 없다고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또 중국에 있는 나이트 클럽에서 뭐 사람들이 마스크 안 쓰고 막 이 정도로 코로나에서 청정합니다라는 그런 홍보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솔직히 중국 데이터는 저는 믿을 수가 없고요. 공산당이다 보니까 투명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만도 보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10명도 안 돼요. 10명도 안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뭐 싱가포르 뭐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대처를 잘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 수준이면 그나마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 더 크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 보고 있냐면, 올해 GDP가 3% 넘게 성장성을 보여줄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뭐 중국에서는 또 플러스 경제 성장률을 얘기했지만, 뭐 저는 중국의 데이터를 좀 믿지 않기 때문에 뭐 중국은 일단 제끼고, 대만만 하더라도 올해 2020년이 2.4%였나요? 아무튼 얘네들 플러스 성장이 보여줬어요. 대만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1%를 보여줬지만, 이 정도만 해도 OECD 국가 중에서는 엄청나게 잘 방어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도 3%를 가져갈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그에 따른 지금 현재 뭐 전기차를 비롯해서 수소차, 수소경제, 수소발전소, 그리고 뭐 풍력, 그리고 뭐 태양광, 친환경 에너지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엄청나게 지금 수출도 잘 되고 있고, 다만 내수 시장은 안 좋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면 내수 시장은 어차피 좀 살아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좀 힘드시겠지만, 혹시 뭐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만 참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참자.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만간 집단 면역이 발생하면 우리도 이제 앞으로 뭐 소상공인 분들도 일단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또 많아질 거니까요. 그동안 소비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진짜. 억눌렸던 부분들을 그동안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했던 친구라든지 친척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시간대가 만들어지고, 그에 대해 이제 소상공인 분들도 다시 폭발적인 소비를 통해서 엄청난 또 베네핏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지금 시장을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정말 좋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매수에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고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기로 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꼭 내려간다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꼭 내려간다라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나라 부채, 뭐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같은 게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기업의 어떤 부채라든가 정부의 부채라든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상당히 낮은 편이고, 그에다 이제 가계부채가 좀 높은 게 좀 흠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장성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그 성장성을 통해서 집단 면역성이 발생되면 어떻겠습니까? 대기업만 돈 버는 건 아니죠. 그게 어느 정도 낙수 효과가 만들어지면서 돈의 순환이 좀 빨라질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하면 좋은 종목을 좋은 매수 시점을 잡아서 단기 수익이 되었든 중장기 수익이 되었든 만들어 나갈까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지,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회원님들. 예. 지금 이 상태에서 정말 도망가신다면 자, 바보가 될 수가 있어요, 진짜. 남들은 또 이 기회를 잘 극복해서 뭐 몇 달 동안 뭐 5천만 원을 벌었니, 1억을 벌었니, 뭐 몇 억을 벌었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도망가가지고, 도망가서 손실 확정 지어버리고 주식시장 쳐다보지 않으면 정말 후회합니다. 후회, 진짜. 예. 제가 뭐 이거 회원님들께 듣기 좋아라고 얘기하는 거 진짜 아니고요. 회원님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팩트를.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회원님들이 제 분석을 진지하게 좀 고민을 좀 해주시면서 좀 들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대하셔도, 좀 다음 주부터는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수급이 엄청납니다. 지금 보니까 최근에 최고 많이 올라갔을 때가 신용 물량이랑 최고 많이 올라갔을 때가 이제 신용이랑 고객 예탁금을 봤을 때 최근에 많이 올라갔을 때 94, 5조까지 올라갔었어요. 최근에 94, 5조까지 올라갔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빠졌다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고객 예탁금 보니까 이게 고객 예탁금이 오늘까지 나온 데이터를 보면 이제 27일이에요. 27일이니까 이틀 전이죠. 이틀 전.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 보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27일 날도 1조 원이 들어왔어요. 그 전날 6,500억이 들어왔고, 그리고 1,160억이 들어왔고, 4,700억 들어오고, 5,600억 들어오고,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들어와서 지금 다시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70조를 넘어섰어요. 70조. 조만간 100조 찍습니다, 진짜. 저는 충분히 100조, 고객 예탁금이 100조, 그러니까 앞으로 30조에 대한 여유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최소 제가 봤을 때는 고객 예탁금은 100조 이상 들어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차피 우리가 뭐 어떻습니까? 우리가 몸의 피가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만 건강한 것처럼 주식시장이라는 것도 버블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는 시장이에요. 혈액순환은 뭡니까? 바로 수급입니다. 수급. 물량의 움직임들. 이 움직임들로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회원님들이 도망갈 시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종목을 저점에서 좀 매수를 좀 해볼까, 매집을 해 나갈까, 이 부분들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된다. 진짜 고민하시면 분명히 해피하게 회원님들은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오히려 그렇습니다. 회원님들 대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좋을 때 많이들 들어오세요. 시장이 좋을 때 회원 가입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전문가 리딩을 많이 받으시는데,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 리딩을 좀 안 받습니다. 반대로 하셔야 돼요. 원래 그 부분은 옛날이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옛날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안 좋으면 다들 뭐 주식을 잘 안 하시죠. 시장이 또 좋아진다 싶으면 또 엄청나게 또 이런 서비스를 많이 또 받으시는데, 저는 옛날부터 봐왔지만 옛날부터 봐오면서 그걸 반대로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럴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이런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는 거 봐서는 상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스마트해졌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회원님들을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려온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기술적으로도 일단 이평선에 대한
저항은 생기는 위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왕 내려올 거 이렇게 화끈하게 내려오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야지 빨리 돌려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도 약간 뭐 물리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예, 작용 반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공을 들고 있어요. 공을 들고 있는데 있는 힘껏 세게 바닥을 향해서 공을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크게 또 공이 이렇게 쭉 반등을 주면서 작용 반작용으로 더 크게 올라가죠. 그런 것처럼 이왕 내려갈 것 같으면 강하게 한번 쭉 빼는 것도 그 우리가 투자 기간상 어떻게 보면 단기간 너무 많이 내려와서 오히려 심리가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내려갈 것 같으면 아예 확실하게 내려가는 게 좋아요. 확실하게 찔끔찔끔 뭐 0.5% 내려가고 1% 내려가고 그런 시장이 더 위험합니다. 회원님들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보면 하루에 막 1% 2%씩 내려가는 종목이 있어요. 응? 이런 종목들 중간에 뭐 반등을 보여주겠지만 이런 종목 계속 내려갑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빵 터지면서 이제 그동안 견뎠던 분들이 투매가 나오고 그 투매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빵 터지죠. 거래량이 빵 터집니다. 그럼 여기가 어떻습니까? 여기가 저점 신호가 되는 거예요. 저점 신호가. 고점 신호도 반대예요. 고점 신호도 종목이 하루에 1% 2%씩만 이렇게 꾸준하게 움직여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보면 이렇게 움직이다가 막판에 큰 양봉을 만들면서 거래량을 터뜨립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단기 고점 신호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예 내려갈 것 같으면 오늘 같이 뭐 마이너스 3% 4% 이렇게 내려가는 게 오히려 바운드가 더 빨리 나온다는 겁니다. 더 빨리. 바운드가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뭐 마이너스 3% 4% 내려갈 때는 오히려 땡큐라고 회원님들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당장 계좌 보면 마이너스가 돼 있어서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반등이 빨라진다는 겁니다. 괜히 어설프게 조금씩 내려가면요. 조금씩 내려가면 이게 어디서 반등을 주고 어디가 저점인지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오늘 화끈하게 내려간 부분들은 바운딩이 빨리 이루어지겠구나. 그걸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려갔다고 해서 회원님들이 겁먹을 필요 전혀 없고요.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되고 정말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매집해 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회원님들? 그래서 지금 현재 제 방송을 들으시는 회원님들이 꿈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 전에 뭐 고객 예탁금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지금은 외국인 수급 중요하지 않아요. 기관 수급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는 걸 보십시오.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입니다. 과거 불과 몇 개월 전이랑 완전 시장이 변했습니다. 완전 변했어요. 그 부분들을 저는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뉴욕 증시가 꼭 내려간다고 한국 증시가 내려가는 거 아닙니다. 과거에도 뉴욕 증시가 내려갈 때 한국 증시만 올라갈 때도 있었어요. 그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이 다시 한번 더 바운딩을 크게 줄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원님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소위 물려 계시는 종목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더 빨리 수익 전환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절대 겁먹지 마시고 편안하게 대응하시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회원님들?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한다 하시는 분들 1번 한번 누르세요. 1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회원님들? 자, 1번 한번 눌러주세요. 1번. 절대 지금 시장을 오히려 이렇게 오늘 많이 내려온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저점 신호를 만들어줬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절대적으로 나쁘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에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개인들이 더 큰 물량을 들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조금 전에 제 개인적으로도 전화가 와서, 지인들이 전화 와서, 주식의 주자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저한테 오히려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것보다 삼성전자를 사고 싶은데 사도 되겠냐? 그런 분들은 단타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배당 받고 그냥 좀 배당 좀 받고 뭐 좀 몇 년 동안 계속 그냥 묻어둘 돈이에요. 그 돈들이.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지인들로부터 뭐 친척분들도 마찬가지고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요즘에는. 삼성전자 사도 되냐고. 저는 계속해서 콜이에요. 콜. 다만 한 방에 다 사지는 말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 3억 들고 있다면 그걸 그냥 한 방에 삼성전자를 다 사지 마시고 좀 약간 띄엄띄엄 분할로 해서 매수 대응을 하시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신다면 회원님들 정말 정말 큰 수익도 기대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뭐 이렇게 내려왔다 힘들다 절대 힘든 거 아닙니다. 회원님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지만 시장의 본질을 보자고요. 우리가 시장의 본질. 시장의 어떤 요행이라든가 요행이라든가 어떤 뭐 수박 겉핥기식의 매매가 아니라 시장의 진짜 진정한 본질을 보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저는. 아시겠죠, 회원님들? 본질을 보면 절대 지금 시장은 내려가는 시장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도 뭐 제가 모방할 때 내일 시장 반등 줄까요? 라고 물어보실 때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까지는 저도 모르겠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내려갈 수도 있고 저녁에 뭐 뉴욕 증시를 좀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겠다라고 어제 공방할 때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회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매매하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매하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절대 기회예요. 이건 진짜 기회. 좋은 종목을 저점에 살 수 있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회원님들 진짜 강조. 단순하게 우리가 시장 보면서 대응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자랑한다면 우리 회원님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는데 몇 주 사이에 많이 늘어났는데 거의 지금 이탈하고 계신 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탈해봐야 최근에 이렇게 지수가 빠지는데도 우리 유료 회원분들 이탈하신 분이 제가 봤을 때 한 3-4분? 3-4분밖에 이탈 안 하시고 다 그냥 재연장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재연장하고 있고 대응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지금 현재 뭐 시장이 조정 줬지만 지금 그래도 저희 가족분들이 이탈하지 않고 제 얘기에 귀를 많이 기울여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제가 시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잘 리딩을 해 나가고 있는 거고 그에 대한 회원님들이 대응했을 때 단기적인 수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종목들을 대응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움직여 줄 수 있는 종목들을 차분히 대응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가족분들이 크게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님들도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리고 저는 뭐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들어오셔가 같이 함께 하십시오. 뭐 그런 얘기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시장은 이제는 안전하게 추가 매수하시거나 신규 매수하셔도 괜찮다. 오늘의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회원님들? 이해하겠다. 3번 한번 눌러주세요. 3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회원님들? 지금은 우리가 진짜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 기회가 온 거기 때문에 절대 지금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현명하게 행동합시다. 현명하게. 자, 아무튼 회원님들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시장이에요. 2월 첫째 주인데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회원님들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또 시장이 열릴 거니까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서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하면 분명히
다시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회원님들? 자, 그러면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회원님들? 질문사항? 일단 이게 뭐 그래도 쌍방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략하게 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 부분들은 그냥 여기도 제가 적어놨는데 아침에 여기도 지금 적어놨는데 일단 미국 증시랑 우리나라 증시랑 지금 디커플링 현상이 벌어지,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내려가더라도 우리 증시는 안 내려간다고 보는 이유가 미국 증시는 버블이 너무 심합니다. 솔직히 버블이 꺼질만 해요. 우리나라 시장 지금 3200포인트 왔다가 다시 내려간 거 이게 버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버블이라고 생각 안 해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500조인 게 버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버블 아닙니다. 전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TSMC가 지금 시가총액 400조가 넘어요. 거의 뭐 삼성전자랑 시가총액 비슷합니다. 그럼 우리가 TSMC에 멀티플을 많이 줘야 되겠습니까? 삼성전자에 멀티플을 많이 줘야 되겠습니까?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는요, TSMC는 비메모리 반도체밖에 안 하는데도 지금 400조예요. 400조가 넘어갑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근데 지금 삼성전자 보십시오. 비메모리 하고 있죠. 그리고 메모리도 하고 있죠. 거기다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사업도 하고 있죠. 거기다 또 백색 가전 쪽도 엄청나게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 팔리고 있고. 포트폴리오가 돈 될 만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회사의 하만 쪽 자동차 전장화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디지털 커피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하만이. 삼성전자가 9조 원에 인수했던 하만. 그 회사만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 1위예요. 거의 디지털 커피 시장의 한 3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하만이. 그래서 이 회사를 9조 원에 주고 샀었잖아요. 인수를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얘네들 지금 이제 연간 매출액이 1조예요. 1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번 연도 같은 게 이게 1조가 2019년도였거든요. 아직 정확한 이제 백데이터가 지금 안 나와서 제가 지금 2020년 같은 경우에 지금 매출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아직 자료가 안 나와가지고. 하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보십시오. 하만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1조보다 더 늘어났다고 봐야죠. 그러면 삼성전자의 자회사들과 다 해가지고 보게 되면 총 매출액 대비해서는 하만이 차지하는 게 1%도 안 돼요, 솔직히. 매출액으로만 따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1조밖에 안 되는 시장을 가지고 지금, 보여주다 보니까 하만이 삼성전자 주가에 아직까지 크게 기여를 못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올해부터 해서 하만이 엄청나게 더 큰 성장력을 보여줄 거고, 매출도 뭐 2조, 3조, 4조 막 더블로 빡빡 뛸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하만이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디지털 커피 시장, 우리가 최근에 보면 이제 계기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가 쫙 깔리잖아요. 자동차 앞에 보면 그게 바로 디지털 커피입니다. 디지털 커피. 예. 그래서 그 시장에 있어서 인포테인먼트 시장에서도 하만이 엄청나게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건 하만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당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이쪽 시장이 또 커짐으로 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멀티플을 더 크게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500조 밖에 안 한다는 건 제가 보는 입장에서 아직까지도 언더퍼폼이에요. 언더퍼폼. 아웃퍼폼이 아니라 언더퍼폼이랍니다. 앞으로 더 올라가야 될 이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다른 기업들과 시가총액 비교했을 때도 삼성전자가 너무 지금 현재 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8만원까지 내려왔잖아요. 땡큐죠 뭐. 땡큐예요. 제가 최근에 스치면 상한가에서도 삼성전자 10만 전자 되어야 된다, 10만 전자 이상 갈 거다 라고 제가 강조드렸지만 8만원대까지 내려왔다?
사야 돼요, 회원님들은. 삼성전자를. 응?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도망가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번 연도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엄청난 성장성을 삼성전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엄청나게 지금 수주 물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내려간다, 시가총액이 줄어든다면 말이 안 되죠. 내려오면 땡큐죠, 솔직히. 내려오면 땡큐예요. 응?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 가족분들한테 얘기할 때도 그럽니다. 시장에 내려와주고 진짜 좋은 종목이 주가 내려왔다? 감사한 마음으로 매매하시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응? 좋은 종목을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군요.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큰 돈을 벌게 돼 있어요. 뭔가 시장을 항상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불만을 가지고 있고 안 좋게 생각하시면요, 그런 분들 치고 제가 주식으로 돈 벌었다 하시는 분 단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은 분명 이유가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수도 다시 올라가는 거죠, 회원님들. 지수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이 빠르게 제자리 찾아가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회원님들 진짜.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지 지금 시장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건 절대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원님들. 지금은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또 다른 기회를.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거의 뭐 1시간, 1시간 좀 넘게 말씀 좀 드렸는데, 아무튼 회원님들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얘기 드렸습니다. 수급도 달라졌다. 수급도 달라졌고 시장이 변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말씀드리지만 진짜 이거 회원님들이 이거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좀 유명한 이제 미래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한국이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갈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분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게 빠른 IT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도입하고 그 변화에 적응을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이번에 코로나도 굉장히 잘 적응하고 있는 거죠.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아무리 그렇고 아무리 뭐 좋은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수급이 안 받쳐주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미래 성장성이 좋고 아무리 뭐 저평가되어 있고 하더라도 수급이 안 받쳐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제가 IT 문화 강국인 우리나라 뭐 얘기하면서 뭐 미래 성장성을 보여줄 만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면서 아무리 강조해봐야 뭐합니까? 돈이 안 받쳐주는데 돈이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돈은 풍부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고객 예탁금 늘어나고 있고 돈은 엄청나게 풍부한 시장이에요. 풍부한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이 꺾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단순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과 동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이벤트로 보셔야 돼요. 이벤트로.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시장을 좋게 보는 이유는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스트라이커님, 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회원님들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시장 열린다 보시고, 그리고 제가 투자 전략에다가 글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투자 전략에다 글을 올리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정보들을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는데 좀 이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뭐 백날 적어봐야 뭐 자세하게 읽는 분도 안 계신 것 같고 솔직히. 그래서 오히려 저의 진짜 사설을 적는 게 오히려 회원님들한테 더 도움이 되고 더 참고 자료가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바꿨습니다. 더 이상 이런 거 안 올려요. 더 이상. 이건 어차피 저뿐만 아니라 뭐 많은 전문가와 많은 증권사 리포트와 오히려 저보다 더 정리를 잘해서 아마 회원님들이 자료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제 자료까지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경쟁력도 없는 것 같고, 회원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라고 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제가 진심으로 이렇게 좀 적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락하는 이유, 뭐 이렇게 하면서 제 의견을 100% 적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회원님들께 도움이 된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 좀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뉴욕 증시 큰 폭 하락, 이제는 주식보다 현금화? 과연 그럴까? 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또 글자를 쭉 적었습니다. 적고, 그리고 미 증시는 데드캣 바운스인가? 미 증시는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이 있어요. 미 증시는. 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일단 경제 지표는 잘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된 건 맞기 때문에 그만큼 또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가 그나마 데드캣 바운스가 안 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 부채잖아요. 부채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시간을 길게 보자면 미국에게는 그런 경기 부양책이 결코 좋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데드캣 바운스가 미 증시에는 해당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증시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뭐 밑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래서 이런 제 솔직한 진심 어린 글을 몇 자를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우리 가족분이 되어주셨던 우리 또 무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충분히 참고해 볼 만한 의견이니까요. 그러니까 제 100% 의견입니다. 제 100% 의견. 뭐 어디 논설 나와 있는 거 그거 조금 수정해 가지고 올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남의 걸 보고 뺏길 정도의 수준의 어떤 뭐라 해야 되나 낮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회원님들. 저는 제 나름대로 시장을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솔직하게 적어놨다라고 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회원님들 참고하시면 되고,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MBN 골드 제 카페에서 확인도 가능하시고 지금 그 카카오 채널 쪽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두 군데다 제가 올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회원님들도 한번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계속해서 글 올리고 있으니까 한번 박수범 대표는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명확하게 제가 적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회원님들의 제 진정성이 담긴 글을 보면 그 글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지금 현재는 좀 컨셉을 바꿔서 제 의견을 소신을 지금 현재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참고하시고, 저도 나름대로 시황 쪽에서는 그래도 나름 또 인정을 받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시황 쪽으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이번 뭐라 해야 되나, 오늘까지 너무 회원님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정말 즐겁게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니까요.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오늘 저녁에 만에 하나 뉴욕 증시 내려가잖아요. 제가 100%, 이건 거의 99%예요. 미국 시장이 만에 하나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꺾여서 더 크게 내려가잖아요. 더 크게 내려가면 우리 시장은 월요일날 올라갑니다, 회원님들. 이거는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뉴욕 증시가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도 뉴욕 증시가 이렇게 단기적인 조정이 만들어지잖아요. 조정이 만들어져서 오늘 저녁에도 조정 만들어지잖아요. 조정 만들어지면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먼저 두들겨 맞았는데 뭐. 맞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 뉴욕 증시 상승했는데 우리 상승했나요? 더 내려갔잖아요. 화끈하게 더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투자자들이 좀 더 한 발 앞서서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오늘 저녁에 뉴욕 증시가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먼저 두들겨 맞았는데 뭐. 우리가 먼저 두들겨 맞고 지수가 더 많이 빠졌는데, 오히려 월요일 시장에는
선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회원님들? 예, 무슨 말인지 알겠다. 1번 한번 눌러주세요. 1번. 그래서 오늘 저녁에 뉴욕 증시 내려간다고 월요일날 우리 증시 내려간다? 아닙니다, 회원님들. 예, 그렇게 보실 필요 전혀 없어요. 예,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우리나라가 먼저 두들겨 맞고 우리나라가 양봉으로 전환되면 뉴욕 증시가 그날 저녁에 또 양봉이에요. 예,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우리나라 시장이나 일본 시장이 가장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열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중장기로 이제 롱 포지션으로 들어오는 물량들도 있지만 옛날부터 한머니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한머니들이 보면 이제 뭐 미국의 뉴욕 쪽이 맨하튼 쪽이 되었든 영국이 되었든 싱가포르 쪽이 되었든 홍콩이 되었든 소위 금융 허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굉장히 많이 참고합니다. 이건 팩트예요. 예, 팩트입니다. 오히려 자기네들 분석하는 게 아니라, 물론 자기네들 시장도 분석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을 상당히 참고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테크닉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많고, 그리고 한머니들의 움직임들을 체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표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오히려 보고 대응을 하는 경우가 또 많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이 월요일날 양봉 만들고 올라가잖아요. 뉴욕 증시는 월요일날 저녁에 한번 보십시오. 빨리 올라갑니다, 회원님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금 이제 두들겨 맞고 있고, 먼저 그에 따른 이제 물량들이 먼저 나왔다라고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 뉴욕 증시 뭐 올라갈까 내려갈까 불안하게 보실 필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내려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내려가서 정확한 저점 잡아주고 우리 시장이 월요일날 양봉 만들어서 쭉 땡겨주는, 예, 그런 시장이 되는 게 전 더 좋다고 판단합니다. 어설프게 반등 주는 것보다 뉴욕 증시도 오늘 저녁에 빠지는 게 더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형님들? 아무튼 그 부분들 많이 강조드렸는데, 아무튼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에 지금 날씨는 춥지만, 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멀리 여행도 가시기 힘드시겠지만 주말에 좀 더 힐링하시고 가족분들이랑 좀 행복하게 그래도 잘 보내시고 추억 만드시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회원님들 또 열심히 또 매매합시다. 아시겠죠? 월요일날 파이팅 합시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자, 월요일부터 파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한 7번 한번 눌러요. 7번 파이팅 합시다, 회원님들. 절대 다음주부터는 겁먹고 도망갈 시장 아니에요. 파이팅 합시다, 회원님들. 자, 형님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아무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부터, 예, 빡세게 또 한번 시장 대응해 나가봅시다, 회원님들. 그리고 만에 하나 회원님들 중에 뭐 저희 가족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카페에 들어가셔도 되고, 전화번호 1588-0648 회사로 전화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주 월요일날 힘차게 달려봅시다. 아시겠죠, 회원님들? 자,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요, 회원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